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찾아온 영어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청취자 영혼까지 울리고 싶은 이 멘트를 오늘 안 하시네. 제가 대신했습니다. 울고 싶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네. 2주 전에 10,000원 못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예. 이런 예상은 틀려야 되는데 왜 맞습니까 도대체? 이게 그 축구할 때 페널티킥 차잖아요. 네. 그럼 골키퍼가 그거 막아야 되는데 네. 그 잘하는 골키퍼는 이 킥을 하는 선수의 못을 보는 게 아니고 디딤발을 봐요. 예. 디딤발을 보면은 이제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제 디딤발을 본 거죠. 그래요? 공익위원들 이 자세 잡는 거 보고서 이거는 10,000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붙이기는 조금 지금 행동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정부위원 너무 어때요? 아니, 대익위원으로 아니라 대익위원. 대익. 예, 대통령 이익을 위한 위원회다. 대통령입니까? 예, 대통령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공익위원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아무 일도 안 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인상률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은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영국 같은 나라들도 한번 그 최저임금을 정하고 나면은 2, 3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보통 이제 물가 인상만큼은 인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만큼에다가 물가 정도 고려해 가지고 보통 결정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요거는 지금 노동계하고 이제 뭐 이 기업 측의 협상력이 굉장히 지금 노동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딤발을 딱 보면은 방향을 대충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액수는 틀렸어요. 그때 9,970원이었던 걸로 제가. 아니요, 저는 10,000원 이하라고 그랬죠. 에이. 10,000원 이하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맞추신 걸로 하고 일단 뭐 맞춘 게 기뻐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유감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습니다. 물가 상승보다도 못한 인상률이니까. 네, 실질 임금으로 보면은 이제 삭감이 된 거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요. 내년도 조금 험난한 삶이 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 안타까움은 안타까운 대로 표하고 또 영업은 영업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랑 사업 하나 같이. 저랑 사업하면 정부 관련된 사업은 못 합니다. 아니. 제가 저 강화도 가서 화문석 최고급을 하나 사올 테니까 제가 자리 깔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수입은 반반 어때요? 예, 그건 좋은데 1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다 경제 예측 어때요? 그거 하다가 이제 잘못 내면은 이제 또 이제 독박 써야 되나? 아니 걸리죠. 이제 규제에 걸리죠. 옛날 미네르바가 생각이 나네. 예. 그렇게 되나요? 예. 네, 동업 취소. 예.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니 교수님이 비정형 예타 전문가십니까? 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이? 제가 뭐 제 별명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연구 용역계의 하이에나예요. 왜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이 썩은 용역들을 버린 용역들을 주워다가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용역하다가 연구 용역하다 안 되고 좀 어려운 거 저한테 좀 많이 왔었거든요. 연구 용역에 이 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예타는 많이는 안 해요. 예타는 많이는 안 하는데 뭐 제 경험을 이제 토대로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전문가가 여기 가까운 데 계셨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요 얘기 지금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오긴 했는데 이 예타나 이 본 타당성을 했던 사람들의 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정부가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좀 예타 제도를 우리 그 촌철님들이 조금 이해해 보면 좋은데 예타를 크게 보면은 이제 재정 예타가 있고 조세 예타가 있어요. 돈 쓰는 거하고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돈을 걷는 거하고 관련된 거 돼 있고 재정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SOC 그렇죠. 고속도로 SOC가 있고 그다음에 R&D 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뭐 T50 뭐 고등훈련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요번 건과 관련된 거는 그 이제 재정 예타면서 SOC 사업이면서 저희가 정형 사업이라 불러요. 정형 사업. 정형과 비정형은 어떻게 나누는? 그러니까 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평가를 해야 된다가 거의 정형화돼 있는 거예요. V 표시만 하면 되네. 이제 그 V 표시를 하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양쪽으로 연구자도 그 안전하고 또 발주처도 좀 안전한 게 왜냐면 예타가 좀 틀리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보통 10년, 20년 뒤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은 항상. 10년 뒤에 봤을 때 그럼 옛날에 10년 전에 한 게 맞았냐 그러면 거의 틀리죠. 그럼 비정형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 비정형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 같은 건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의 어떤 이런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감과 촉이 발동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이거 비정형 예타는 뭐 저도 뭐 좋아합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자로서 좀 조금 그 넣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정형 사업이고 재정 예타고 SOC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 거의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타 요 보고서가 한 400페이지 조금 넘거든요. 제가 또 앉아서 이거를 좀 읽어봤는데 참 시절이 참 황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읽고서 라디오에서 설명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조차 안 했는데 이게 워낙 전문 영역이라 그렇죠. 라디오에서 설명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아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예.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이 진짜 험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쭉 그 읽어보니까 여기에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애정? 연구자들이 요 서울 이 양평 고속도로를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약간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애정이. 잠깐만 여기서 이제 예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정리하면은 작년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그 보고 들어갔다라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제 본타고 네. 본 사업의 타당성이고 이거는 이제 그 19년도, 20년도, 그 21년 전에 있었던 거.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KDA에서 했다는 그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게 400여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읽어 보니까 연구자들이 상당히 애정을 넣어서 평가를 해줬다. 무엇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이거를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서 양평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연구자들이 두물머리에 한번 갔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해야 되겠다. 그건 저도 공감해요. 저도 거기에 차 타고 여러 번 갔었거든요. 예. 주말 되면 속 터져요 정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애정이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근데 예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이 들어오는 사업들이 보통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되게 비판적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안 된다 할 때 이게 여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여지를 주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여지를 안 주기 위해서 단칼에 그냥 잘라. 이거는 진짜 안 되는 편이 좀 그렇지만은 약간 쓰레기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보고서 그러니까 면박 주기용. 예, 그렇게 보통 써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은 이제 이 예타 보고서 결과가 이제 BC라고 하는 비용 편익 분석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 비용 편익. 예. 비용은 얼마고 편익은 얼마다. 근데 비용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노선만 확정이 되면은 그렇지. 이거는 그냥 다리 몇 개 세우고 터널 몇 개 뚫고 그렇죠. 단가가 쭉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몇 년도 단가만 정해지면은 그냥 쭉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 편익이에요. 편익. 그러니까 편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금액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느낄 어떤 이제 후생의 개선 정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정형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이 정도 돼 있어가지고 편익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연구자들이 이 편익을 좀 높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여져요. 예. 그래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 양평 이 고속도로가 길이가 27km예요. 근데 여기 보고서 보면은 평균 100km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7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쭉 타면은 그냥 조금 가면은 끝이에요. 그렇죠. 좀 막혀도 30분. 예. 근데 여기가 보통은 그 BC가 안 나와요. 이렇게 짧은 데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BC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나리오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시나리오 2가 원래 들어왔던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예타를 넣었던 아니고 그 양서면에 종점으로 두는 양서면 종점을 두는 그 노선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BC가 안 나오니까 이 연구자들이 뭘 했냐면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하남에서 출발해서 양평까지 가는데 하남 쪽에 인터체인지를 하나 더 뚫자. 그래요? 예, 상사창 IC라고 불리는 거를 하나 더 뚫자. 그렇게 뚫고 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타잖아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타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베네핏이 좀 늘어날 수가 있어. 그 편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편익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게 가장 주된 편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편익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타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뺀 거예요. 양서면까지 직선으로 쭉 뺀 거예요. 꾸불꾸불 돌아서 가면은 시간이 덜 줄기 때문에 편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여기 그 대안을 두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다른 대안은 비용 편익이 그 BC 비율이 0.6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그 서울 근처에 그 나들목을 하나 더 뚫으니까 이게 0.82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연구진 노력을 한 거예요. 일에 근접할수록 편익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BC 비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1을 기준으로 보는데 1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컨대 10,000원을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그 10,000원을 사람들한테 그냥 10,000원 줬다. 그러면 너 편익이 얼마큼 좋아졌냐? 그럼 10,000원만큼 좋아진 거거든요. 그럼 비용 10,000원에 편익 10,000원이니까 BC 비율이 1이에요. 근데 그런 거 사실은 정부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쉬운 산업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안 되는 사업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0.82가 BC가 나왔는데 그것도 0.6이 나올 거를 0.82까지 연구진이 올려 붙인 거예요. 인터체인지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왜냐면 서울에서 더 많이 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AHP라고 하는 이제 정책적 평가 이런 것들을 넣어요. 정성 평가를 넣어요. 그게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높으면은 이제 이 정책을 해도 괜찮고 0.5보다 낮으면은 이거를 이제 추천하지는 않는 건데 0.508이 나왔어요. 딱 걸쳐 있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걸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0.08. 0.50, 이건 0.08이죠. 그렇지. 예, 가까스로. 그러니까 그 예타 보고서 읽어보면은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애정 갖고 쓰는 보고서는 많지가 않아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타라고 하는 것은 2019년에 KDI에서 진행했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고 여기서 이제 종점은 양서면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애정이 듬뿍 묻어 있다라고 해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든 뚫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종점을 만약에 강상면으로 바꿨을 때 그 대안이 고민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럼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그 두무머리 쪽으로 이제 사람을 빨리 실어 날라야 되는데 BC만 따지면 양서면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BC를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타에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아까 제가 했던 그러면 작년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그 용역업체한테 발주했었다는 것은 본타당성 조사. 본타당성 조사죠. 여기서 이제 강상면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29일 날 이제 뭐 시작을 하는 용역인데 금액은 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용역비가 24억 원이고. 그다음에 근데 그걸 2달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기간은 보통 1년 하게 돼 360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용역 선수인데 입사학 받아서 2달 만에 해서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용역이 착수하게 되면은 보통 첫 달이나 뭐 몇 주 안에 이제 착수 보고를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획서 낸 거가 있고 과업 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과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 당사자들을 좀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첫 2달이나 3달 동안 뭘 하냐면은
기존 문헌들을 검토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예타 보고서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본타를 하니까 그렇지. 그 전에 했던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보고서 리뷰를 몇 달 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예태했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이건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은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고 편익을 어떻게 뽑았나 이거를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 답사 이런 거 나가봐서 아 얘네가 사실은 여기다 교량을 내려고 했는데 교량 못 나겠구나. 아니면 그렇지, 터널 그렇지. 뚫기로 했는데 터널 못 뚫겠구나. 억지로 하려면 돈만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여기 거라고. 근데 뭐 여기 그 이제 한강 수계인데 여기 이 식수로 쓰이는 곳인데 여기 다리 놓기로 돼 있는데 가 보니까 이거 다리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식수원 이제 훼손된다. 예, 보니까 이게 서류로 본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그렇지. 이거를 이제 검토하는 게 보통 뭐 두세 달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되면은 아 그럼 우리가 대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안 노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중간 보고 정도 되면 그러니까 3월에 출발이니까 한 5, 6개월 되는 7월 안에 8월, 9월 정도의 중간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지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올렸는데 이거를 수정 보고를 올려야 된다. 이걸 되게 싫어해요. 아 예타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타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사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 사인을 하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사인을 하고 왜 바꿨어 이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당사자들의 온갖 욕망이 농축된 것이 이제 그 예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 조정이 됐는데 거기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좋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근거. 예. 왜냐면 이거 왜 바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사인을 했는데 국장님이 이거 사인했는데 바꾼다 그러면은 좋은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보고 못 합니다, 그거. 그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 절벽으로 가시자. 절벽? 아니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저 JB타임즈에서 전한 바가 있는데 2달 만에 뚝딱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경제성 평가가 빠져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는 앞으로 300일인가 320일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성 평가가 빠져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경제성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한 상태에서 그럼 강상면 안이라고 안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근거 없이 내가 선을 그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업체 측에서 봤을 때 내가 미리 그런 정보를 조금 알고 있었다.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예전에 논의된 바 있었다. 뭐 이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얘기를 해줬다. 갑이 발주처가 뭐 우리는 이런 대안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네,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상상입니다. 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제가 요즘 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연구 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하면은 발주처가 얘기를 해줘요. 우리 원하는 건 이거다. 예. 왜냐하면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는 그 발주하는 발주처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현황만 조사해 주세요 이런 연구 용역도 심심해서 발주하는 건 그거 아니죠.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와 거기까지 유리한 걸 주세요. 연구 용역을 해주세요. 보통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요즘은? 왜냐면 그 직권남용에 걸리니까. 또 직권남용이고. 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잘해주세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끝에 가면 연구 용역을 안 끝내줘요. 계속 이유는 안 되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면은 저렇게 눈치 없나 내 마음을 못 읽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를 해주죠. 근데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민간 업체가 뭔가 좀 번개 맞아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강상면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대안 노선이 생긴 거죠.
착수 보고하는 5월 달쯤에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거를 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냐 이거죠. 내가 그 혹시 그 대안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그럴 리는 없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5월 달에 가서 지금 예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대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발주처가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면 발주처 얘기 나왔어.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우리가 비용 편익을 해보니까 이게 나아요. 비용 편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양평군에서 뭐 2018년도에 뭐 이런 개념을 잡을 때 기본 계획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민간업자한테 흘려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치더라도. 민간업자가 무슨 지금 그런 정보도 우리가 막 뒤져가지고 나오는 건데 민간업자가 무슨 수로 가서 그거를 구해다가 양평균에 원래 아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 이렇게는 못하죠.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2019년에 이미 예타에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아는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2022년에 2달 만에 이제 보고랑 물론 최종 보고는 아니죠. 착수 보고 여기서 하는데 예타까지 거친 것을 지금 하고 강상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발주처의 뜻과 일단 다르다고 쳐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비용 편익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제시를 했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게. 아니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너 니네 나랑 그런데 문제는 발주처인 국토부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 강상면 안을 지금 일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가기 좀 어렵고. 아무튼 비정형 예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접근 방식 프로세스는 또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B 씨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예타 이 보고서를 보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주된 편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이동 시간 단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강상면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10여 킬로 더 가야 되거든요. 두물머리까지 가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양평이 아니라 그 두물머리 그쪽이니까 얼마나 두물머리 쪽에 가깝게 그 가서 접근 용이성이 얼마나 더 있느냐. 이게 이제 편익이다. 그게 편익이에요. 주된 편익인데. 그러면 10여 킬로를 더 가게 되면은 27킬로를 타고 와가지고 돌아야 된다. 2킬로 더 하고 돌아가서 10여 킬로 더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편익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익이 대다수 감소를 하게 되고 늘어나는 편익은 있어요. 이제 양평 군민 사람들이 빠르게 타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편익은 있는 거예요. 그 이동 시간이 감축되죠. 근데 양평 국민의 이제 규모가 당시는 한 10만 정도 보이고 지금 한 12만 정도니까 규모가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아까 예타 보고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은 서울에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IC를 하나 뚫게 되면은 그 BC가 0.6에서 0.8대로 올라가게 된다. 비용 편익에서 핵심은 그거였다. 그거기 때문에 강상면으로 빼게 됐을 때 이 BC는 상당히 낮아질 거다. 상당히 낮아질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성 분석을 이제 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 강상면 뭐 논의 많이 나왔지만 이 아래로 가게 되면은 거기가 광주 산맥이에요. 예. 광주 산맥이 뭐 하는 데냐면은 특전사나 특공대가 천리행군 가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거기요? 거기가 수도권에 이제 산 있는 데가 거기가 산이 괜찮거든요. 거기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는 아니고 계곡 건너서 막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널도 더 많이 뚫어야 되고 그렇죠. 계곡과 계곡 사이의 교량도 더 많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렇죠. 편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BC가 지금 양서면이 지금 0.8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논의는 사실은 이른바 강화 IC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려면 강상면 안이 더 좋다라는 요 논의 하나로만 계속 그러니까 쭉 왔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은 전혀 다른 지금 틀에서 평가할 지금 평가 틀을 하나를 지금 주신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연구 용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고서를 쓴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막 조각조각 이어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근거가 없는 산들을 막 건물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지금 바닥에 이제 싱크홀이 났는데 네. 이걸 이제 막 그냥 비닐로 지금 덮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엄청나게 뜨겁게 논란이 되다가 지금 이제 수해 때문에 네. 잠시 어떤 이제 소강 국면에 있지만 이건 다시 어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아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본 타당성 조사가 작년 3월달에 시작이 됐으니까 1년이거든요. 그러면 1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24억이니까 아마 잔금까지 다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 보고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 보고서를 가져다가 놔두고 그렇죠. 이제 논의를 하면은 생산적 논의가 되겠죠. 그렇죠. 니네는 어떤 근거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C는 크게 뭐 개선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온 거다. BC가 안 나오는데 일단 이거 하기로 한 거니까. 근데 환경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일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을 우선합니까? 경제성을 우선합니까? 정부는 돈이죠. 예. 예. 정부는 돈이죠. 정부가 지금 그 내각을 봐도 환경부 1급 다 쫓아내고 예, 국토부 지금 1급들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노동부가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태클 거는 부처예요. 안 된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되는 걸로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논란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 틀 하나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많이 나왔으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다. 예.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조금 빼가지고 수해지원비 복구비 쓰자라고 하는 그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총평을 좀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2주 전에도 그 대통령이 뭐 예산 30% 삭감하고 뭐 재구조화해라. 그래서 제가 어떤 코멘트 들었냐면은 예산 과정을 우리 예산 재정 시스템 뭉개고 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금 오는 나라인데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예. 요거 아마 관여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뭐 약간 직권남용죄로 걸립니까? 철컹철컹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 오. 예. 우리 재정 시스템을 완전 혼돈의 도가니통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예. 아니 국가 보조금이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건 없애야죠. 그렇죠. 그건 없애죠.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 제일 일단 그 이해가 안 된 게 동의한다 찬반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 게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목적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얼마 이렇게 딱 책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분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중간에 끊어서 더 이상 안 줘.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도록 써준 사람이 문제다.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 모를 수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뭐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국정을 뭐 지금 뭐 1년 해보셨지만은 그래도 숙련이 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비서실장이 예산실장 출신이에요. 네.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그래요? 그거는 뭐 대기하시는 분한테 아니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설령 약간 돌릴 수 있다고 쳐요. 예산 전용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크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추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짜인 예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원래 편성된 대로 집행하게 돼 있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근거로 이 보조금을 폐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국가보조금 평가를 해보니까 이건 돈만 들어가고 효과가 안 나는 거다. 예초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효과가 안 나는 거니까 요걸 좀 없애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거도 있고 절차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수사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감사나 수사받아가 지적받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근거 절차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권 카르텔에 보조금 들어가는 보조금 없애가지고 한다는 거는 일단 카르텔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하고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거는 제 해석인데 대통령이 봤을 때 이 민주당
이 친민주당 이 시민단체들이 국어부조금 빨아가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 구조 끊어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과 시민단체 카르텔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읽혀요. 그렇게 읽혀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그 나라가 근거와 절차가 없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조금 없애려고 하면은 특정 보조금을 지적해서 없앨 수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없애. 돈 못 줘. 이거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걔를 없애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룰을 만들어야 돼요. 예컨대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 아니면 성과가 안 좋은 건 안 된다. 아니면 예컨대 국민들이 약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싫어하는 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지원하고 싶은 단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지금 특정 단체를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최근에 어디 대통령이 어디 가셔가지고 힘껏 지원하겠다고 한 단체가 있거든요. 제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보조금이 문제가 있다고 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전체 사이즈를 얼마로 줄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고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어차피 전체 사이즈를 줄었으니까 이거밖에 못 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건 내년 얘기잖아요. 내년 얘기죠. 그거는. 네. 근데 지금 당장 수해 복구비는 지금 써야 되는 급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연결은 안 되죠. 연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추경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부처에 이제 재난 대책비라고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재난 대책비? 재난 대책비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돼요, 그거? 그거는 한 4천억 조금 안 돼. 3,790억인데 부처별로 다 긁어 모으면 모든 부처에 있는 건 아니고 환경부나 이런 기타 등등 관련된 부처에 조금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있고 지방 정부도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재난 지역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도 맥시멈 80%까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국비로. 아, 국비로는. 그건 지방비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에 돈을 넣어줘야 되니까 행안부가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1조 정도 있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쓰면 되잖아요. 네, 재난 대책 목적 예비비예요. 그것도 돈이 부족하면은 일반 예비비가 있어요. 일반 예비비. 네. 그게 있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땡겨올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이제 국고채무 부담 행위라고 내년에 쓸 돈을 1조 5천억까지 땡겨올 수가 있어요. 아, 국가도 가불이 가능하군요. 가불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국고채무 부담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걸로 쓰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근데 왜 보조금 얘기가 왜 나오냐고. 왜냐하면 이제 싫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보기 싫은 놈들이. 그래서 어저께 국무회의 보시면은 유독 요 보조금 얘기할 때 굉장히 톤이 많이 확 올라가죠. 범죄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그 수해 현장 찾아서 어떤 말도 했냐면 많이 놀라셨겠다. 우리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긴축 재정이 일단 아니고 돈은 아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없어요. 돈이 아꼈으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수가 안 좋아서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대통령이 이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수사의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국정 운영 특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 그 예산 절차 규정 법규 이런 거에 다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모들이 뭔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 오면 대통령한테 뭔가 제대로 된 보고와 직언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그 부총리도 그 대통령 보고할 때 거의 90% 얘기를 듣다 나오시나 그러시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수사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알아.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정말로 해박하면 괜찮은데 뭔가 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잖아. 너무 안 맞죠. 지금 기재부 지금 멘붕 왔을 거예요. 그래요? 멘붕 왔을 거예요. 그럼 뒷수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이제 국고보조금
모든 평가 중에서 국가보조금 평가가 좋은 평가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잘 돌아가는 평가 대부분 잘 안 돌아가는데 그나마 이 평가는 좀 잘 돌아가거든요. 실적도 좀 내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카르텔이라고 지적을 했고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삭감을 해서 기준을 만들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같이 삭감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머리 쥐내릴 그러면 거예요. 이제 또 대노했다 이렇게 되는 거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룰을 안 만들고 리스트를 만들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죠. 예, 근데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면 룰을 만들어야 그렇지. 돼요. 근데 이 룰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은 이제 그 뭐 시민사회 단체 이런 데 보면 주로 이제 감사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서류 같은 건 잘 해놔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이런 단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가 빵꾸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다. 예,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대통령이 뭐 우리 건투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손 휘둘렀는데 자기가 얼굴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자충수라고. 자충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재부는 그걸 피해야 되니까 뭔가 수를 짜내려고 할 건데 상당히 머리에 쥐내리게 생겼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원래 평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제가 국가보조금도 평가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평가는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다 잘렸죠. 시선 집중 때문에 다 잘렸는데 아, 또 왜 그러세요 또? 요즘에 하는 평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평가가 지금 반영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반영이 잘 안 돼요. 반영이 안 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컨대 어떤 사업이 있는데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반영이 안 돼요. 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한 평가 결과가 제대로 그렇죠.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마사지 한다. 마사지라고 보다는 그 공무원들 표현으로는 이게 합리화한다. 예, 이제 지금 그냥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평가 결과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 실제 발표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생긴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요거는 짧게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엘리엇 소송 있잖아요. 네. 1,300억 물어주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 이제 취소 소송 제기한다고 했는데 네.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어저께 그 한동훈 장관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차가지고 내가 이거 수사 다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거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어. 그리고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도 우리가 고쳐놔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우리 이제 검사님들하고 이 법조 우물한 개구리다 이거 진짜. 왜요? 지금 뭐 제가 뭐 그 판결문을 지금 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 엘리엇하고 소송에서 지금 뭐 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판판이 다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검사들이 사실은 국내에서 뭐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럴 때 뭐 피의 사실 사실을 흘려가지고 유리한 여론 조성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판사들 사찰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제 얻었는데 네. 국제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거기 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 판사들 사찰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우리 법조계 법리를 보면은 제가 뭐 사실 법 전문가는 아니죠. 자신은 없는데 가끔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법리들이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니까 사실 되지? 상식과 너무 거리가 있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사실은 그 안에서 국내에서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너무 자신감 가졌다. 이 아비트러지 중재라고 하는 일단 과정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이 케이스는 거의 없고 장관이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실은 그 판결문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그 회장하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부는 구상권을 이제 할 그런 논리를 짜야 돼요.
오히려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왜냐면은 이거 가면은 그 뭐 이제 그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이자만큼 또 다시 우리가 또 더해서 네.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복리가 돼요. 아, 지연이자. 지연이자 복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돈만 나가고 일단 먼저 공탁 걸어놓고 소송 거고 이런 거 안 되나요? 또 국제의 이 법조라고 하는 것도 냉엄하죠. 그런가요? 냉엄하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쓸 수도 있다. 경우에 너무 따라서는. 국내에서 너무 힘을 이게 쌓아가지고 음. 진짜 우물한 개구리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아니 한동훈 장관이 그때 뭐 수사 열심히 한 거 맞죠. 그래서 나온 게 어떤 뭐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뇌물을 썼고 그래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받들어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압박 가해 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그러니까 손들주게 만들어 줬다. 이게 수사 결과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키는 이제 국민연금이 국가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냥 주주로서 행사한 거지. 네. 내가 그걸 뭐 소수 주주들한테 뭘 물어줄 필요가 있느냐. 근데 국내법은 그냥 국민연금이 그냥 의사결정한 거고 우리 소수 주주들한테 뭐 배상 책임은 그런 거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하나거든요. 국민연금도 국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개입해서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가가지고 중재재판소 가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 아닌데요라고 이제 주장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국내법을 근데 가지고 그게 안 먹힐 거다 100%.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보죠. 안 될 거라고 보죠. 음. 안 바꿔줘. 절대 안 바꿔줘. 그럼 지연이자만 더 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게 변호사 비용도 있겠네요.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이게 지금 저는 뭐 법조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 뭐 가능성이 뭐 0%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 그렇게 보여져요. 예. 차라리 구상권 청구해라. 구상권 청구 좀 하면 구상권 청구는 되겠죠. 그 판결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 또 우리 또 대법 판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해서 뭐 1,300억 정도면 이재용 회장님이 뭐 부담 저기 뭐 감당 안 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니 엘리엇하고 뭐 서로 돈도 주고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제작진이 밖에서 아니 그러면 국토부는 왜 그랬을까를 꼭 좀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나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물어보지 말라고 나를 벼랑으로 밀지 말라고 교수님이 얘기했다니까. 그죠?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뭐 이제부터는 완전 내피셜인데 국토부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 왜 뭐 만약에 했다면은 벼랑으로 안 떨어지셔도 돼. 예, 만약에 했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데 작년 3, 4, 5월이 어떤 달이었는지 좀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라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3, 4월은 인수인데 각 부처가 뭘 생각했냐면은 취임식 선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막 고민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는 어디서 우리 51조 세수를 찾아왔다. 대통령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을 하고 싶어 하니까 추경 없이 쓸 수 있는 그 52조를 찾아왔다. 문체부는 청와대 개방하고 그러면 거기 미술관을 쓰겠다. 그런 게 다 취임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그런 게? 예, 우리 부처가 좀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 이것도 취임 선물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보면은 이 사업이 국토부도 관여가 돼 있지만은 한국도로공사도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겠죠. 고속도로니까. 둘이서 같이 아이디어를 냈을 거다. 도로공사 얘기는 처음 나오네. 예, 도로공사가 여기 이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 비용을. 예. 국토부 공무원만 한정지니까 이게 선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도로공사까지 가면 맞아. 그러면 이게 그 3월에 발주해서 했다를 보고서 보면 비용은 올라간다고 나왔거든요. 강상면으로 가면 비용은 올라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토부하고 도공하고는 얘기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같이 했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다면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을 거다. 그래요? 뭐 새로운 그냥 상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뇌피셜이라고 분명히 네, 뇌피셜 전제를 하고 상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지금 오늘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질문 드린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촌철님들의 영혼을 울리는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